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국장에 버티고 있는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네. 국장 이거 참 오늘 진짜 안타깝네요. 요거 한마디 하시죠. 국장은 진짜 네. 떠나가도 붙잡을 말이 없습니다. 아, 저 적절한 너무합니다. 표현이었네요. 아, 이제 더 이상 진짜 잡고 싶어. 애국적 심정으로 좀 잡고 싶은데, 아, 오늘 장을 보면서 진짜 못 잡겠다는 생각이 안타깝네. 네. 오늘 아, 코스피가 진짜. 1%, 코스닥이 2% 빠졌습니다. 아, 참 아시아 지금 중국도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네. 홍콩도 한 1% 빠졌고요. 상해도 한 1% 빠지고 네. 일본은 잘 버티네요. 어제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본 환율 지금 초약세, 5년 만에 초약세. 그러면 수출업체들 좋겠지. 뭐 이런 개념이고 오늘 우리나라도 수출업체 중에 일부는 좋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전기전자 안 좋아서 이해가 안 되지만, 네. 일단 수급을 먼저 보면은 개인 투자자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오늘만 1조 3천억 치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도 5천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요거를 기관이 다 팔았는데요. 기관이 코스피에서 1조 3천억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400억 매도했습니다. 아, 이 짤짤이만 하네, 진짜. 네. 기관들 돌겠네. 이 기관 투자자 매도세의 거의 대부분은 금융투자 수급이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투자 수급이 대표적인 배당 투자 주체입니다. 그래서 배당락 이후에 나간 금액만 한 4조, 5조 원대가 넘는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많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작년 11월부터 금융투자가 누적으로 현물 순매수 함께 7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한금융투자에서 이 노동일연구원이 4.7조 원 정도가 지금까지 나갔는데 오늘 거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추가로 더 나갈 놈이 좀 있긴 있다라고 네.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럼 6조 나갔네, 이제 오늘까지. 1조 더 나갔네. 반대로 생각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네들은 배당 세금이 따로 없잖아. 법인세 내고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짤짤이 하는 거지. 우리 같으면은 15.4% 내고 세금 내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참. 네. 아, 정말 답답한데 그나마 우리가 앞북으로 찍어드렸던 그 앞북으로 찍은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잘 말 잘못했습니다. 저희는 매수 매도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앞북으로 올려드렸던 거는 그나마 좀 오늘 괜찮아서 그나마 면피는 됐습니다만 그러나 타격은 좀 있었던 하루죠. 오늘 참 예상외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많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면서 그렇죠. 네. 반도체 뭐 소부장 그동안 강했던 기판 업체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좀 타격이 컸을 것 같고요. 반대로 보험이나 이제 철강 이런 경기 민감 섹터 위주로 갖고 계신 분은 네. 오늘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좀 성장주도 많이 약했습니다. 네. 뭐 엔터주, 하이브가 오늘 7%나 많이 네. 빠졌고요. 서비스업이 오늘 제일 많이 하락을 했는데 국내 금리도 상당히 오르고 있어요. 네, 크래프톤 6% 하락했고요. NC소프트, 넷마블 마찬가지로 다 5% 4%대씩 게임주가 하락했고 카카오, 네이버도 요즘 굉장히 안 좋습니다. 카카오가 5%대 하락, 네이버가 3%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네. 어저께 이 4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많이 반영이 돼서 컨센서스에 많이 미달할 것이다라고 전달 드렸었는데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섹터 역시 바이오도 성장주로 네. 분류가 되니 많이 떨어졌습니다. 셀모에서 52주 신저가 나오대. 예, 셀트리온도 3.6% 정도 하락을 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3%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요즘 뭐 코로나는 거의 뭐 끝났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바이오는 굉장히 대체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저 미국 분 댓글 한번 달아주셨는데 아침 시황에 그냥 미국 사람들 그냥 돌아다니는데 마스크 벗고요. 그냥 뭐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돌아다니는데 막 사람 만나고 그냥 평소처럼 지낸다는데. 난 참. 근데 또 뉴욕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좀 모이긴 하지만 옛날만큼 아니다는 얘기도 또 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네. 어쨌든 네. 그냥 걸렸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일반 노동자들은 나 이틀만 일주일 휴가밖에 유급 휴가밖에 난 좀 쉬었으면 좋겠어. 걸리자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 걸리면 돈을 준대요. 그렇죠. 예, 유급휴가가 나온다고 하죠. 예. 참. 원달러는 또 어느새 1197원으로 끝났는데 1200원도까지 가더라고요. 장중에는. 네. 네. 이 부분도 시장에 조금 압박을 줬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생각보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오늘 뭐 거의 없었습니다. 코스피는 오히려 300억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2,3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금리도 조금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어요. 금리가 지금 미국물 금리 따라서 채권 애널리스트들도 박살 났는데.
그러게요. 오늘 채권 애널리스트 분명히 그랬거든. 정말 많은 채권 애널리스트에 뭐라 그랬냐면 지난번에 건 너무 과도했고 이제 금리를 올려도 한국 금리는 이제는 오히려 떨어진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네. 그래서 그게 맞는 것처럼 이렇게 한 달 내려오더니만 최근 이번 달 지금 1월 달 오면서부터 지난 연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금리가. 네. 지금 한국 10년물이 2.37%. 그러니까. 네. 그리고 한국 3년물이 1.91%. 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대비해서는. 은행주는 이제 업종 수익률로는 빠졌는데 카카오뱅크가 뭐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성장주 쪽으로 분류가 돼서 오늘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 뭐 시중은행들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안타까웠어요. 어저께 미국 그에서는 뭐 은행이 많이 올랐어. 예, 웰스파고 뭐 엄청 많이 오르던데 시중은행 힘을 못 썼습니다. 하나은행 7% 빠졌다고? 1.7%? 0.7%? 네, 0.7%. 이거는 뭐 배당 관련 낙이다. 0.7% 상승했습니다. 제가 이 오타가 났어요. 네, 시중은행들은 소폭 올랐는데 카카오뱅크만 빠졌습니다. 네. 근데 보험주는 많이 올랐거든 오늘. 금리가 올랐으니까 4%, 현대해상 3.7% 근데 이렇게 얘는 올랐는데 작년 12월 너무 많이 빠졌어요, 얘들. 배당 낙대요. 배당 낙 전부터 빠졌어. 전부터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오른 거는 오른 것도 아니에요. 갖고 있는 분들은 알아요. 지금 이걸 올렸다 그러는 거야? 잘못하면 한 대 맞아요. 네. 그분들 입장에는 지금 폭락을 했거든. 폭락 만회하는 중인데 진짜 우리가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 참 많이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좀 안타깝네. 공모 받으신 분 외에는 이제 전부 손해죠. 중간에 사신 분들은 전부 손해 같은데. 진짜 안타깝네. 네. 오늘 외국인들 주로 산 거는 보통 자동차, 오늘 기아차에 1,000억이나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현대차에도 700억 정도 들어왔고요. 북미에서 굉장히 판매량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LG화학도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건가요? 어제부터 좀 반등을 하더니 오늘도 650억 순매수를 했고 네. 하이닉스는 500억 정도 매수했는데 삼성전자는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이 450억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업 오늘 제일 많이 팔았는데요. 카카오에 1,300억이나 매도를 했고요. NC소프트 460억 매도, 크래프톤 300억 매도, 네이버도 100억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뭐 안 좋은 소식들이 뭐 이런 날에는 계속 첩첩산중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뭐 아침부터 미사일 네. 발사체를 또 발사를 했고 연준에서 또 대차 대표 축소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나왔습니다. 페드가 지금 갖고 있는 8조 7,600억 달러 어치의 국채와 MBS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고, 요거는 근데 그 지난 FOMC 그 인터뷰 때 파월이 얘기했잖아요. 1월 달에는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네. 해서 1월 FOMC 정도에는 진짜 본격화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FOMC 의사록 공개 앞두고 있죠. 그래서 더더욱 이제 시장이 좀 긴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렇죠. 내일 미국이 이제 근데 그 사전에 먼저 빠져서 얼마나 더 빠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사전에 빠져가지고. 네. 네. 그 사실 이게 거시 변수 이슈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개별 기업들의 악재가 없는데도 많이 빠진 것들은 좀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떨어질 때 사고 오를 때 팔아야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사고 싶었던 주식들이 다시 올라버려가지고 사고 있는 중에 오늘 굉장히 속쓰렸던 하루였어요. 오히려 개인적으로. 팔고 있었던 거는 오늘 빠져서 뭐 더 이상 못 팔게 만들고, 사고 있던 거는 올라서 못 사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조금 속상했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또 넓게 보면은 이때까지 방송에서 한 번씩 얘기했던 너무 많이 올라서 저거 좀 떨어지면 좀 사고 싶은데 이런 얘기 했었던 게 몇 개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고점 대비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스크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게임주,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게임주도 그동안에 대장주 노릇을 했던 위메이드, 맥스가 10% 하락, 위메이드 7.5% 하락. 예, 그리고 2차전지도 LNF, 솔루스 첨단 소재, 동아기업, SKC 다 4%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바이오도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이 3.6% 하락,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도 3%, 5%대씩 하락을 했고요. 인터넷에서도 카카오가 5.4%로 제일 많이 빠졌고요. 네이버도 3% 하락했습니다. 이게 오를 때는 너무너무 환상적이고 좋은데 이렇게 떨어지면 너무 속쓰려, 너무 아파, 그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카카오 사야 되냐, 네이버 사야 되냐, 막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모르겠으면 둘 다 사라 이런 결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심리를 극복을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심리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유튜브들도 심리를 극복하지 못했는데 보시는 분도 심리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유튜브도 저렇게 생각하네 하고 질러. 그럼 다치는 거지. 아 정말 안타까워. 그래서 증시각도의 팁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다치시려면. 많이 먹는 건 잘 모르겠고. 네. 많이 먹는, 거긴 재주가 조금 없는데, 좀 덜 다치잖아. 냉정하게 조금 솔직히 말해서 좀 덜 다치잖아. 근데 덜 다치다 보면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4일에 발표된 소식인데 반도체 공급 과잉을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성장률을 올해는 7.7% 전년 대비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뭐 재택용 가전제품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고 말레이시아의 자동차 조립 능력은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칩 제조업체들도 웨이퍼 파운드리 생산 한도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데 칩 재고는 3분기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다시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파운드리 업체들이 마진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진짜? 네. 뭐가 안 맞는데? 공부한 거하고는 뭐가 안 맞는데? 네, 예전부터 근데 계속 안 좋은 전망을 계속 내놓긴 했어요. 모건스탠리하고 저하고 한번 시합 한번 해보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미국 애들 반도체 기술 잘 몰라요. 네. 네. 한번 해보죠. 나보다 연봉 몇 배나 높을 텐데. 그러게요. 모건스탠 안 부르나? Please call me. 네. 네. 그래서 오늘 반도체도 오늘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한데 네. 오늘 삼성전자가 1.6%대 하락, 하이닉스가 2.3% 정도 하락을 했고요. 기판 업체들도 심텍, 아비코전자 5%대 하락세를 네. 기록을 했습니다. 얘들은 많이 올랐긴 했지. 네, 많이 올랐긴 했고 뭐 네. 소부장업체들도 굉장히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철강, 조선주 등이 오늘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헤럴드 경제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2004년이 자사주 소각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18년 만에 자사주 소각을 한다라고 보도를 네. 했고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해야 돼. 넘쳐 돈이. 넘쳐나죠. 가다 보면 그 복도에 돈 쫙 깔렸을 수도 있다니까. 제가 이 자사주 소각 얘기가 나온 거 보고 물적 분할하고 자회사 상장시키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이 든 게 네. 보통 자사주 소각 매입하고 소각하고 이런 거는 회사가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적 분할하고 이중 상장을 하는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 비롯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 업체잖아요. 그렇지. 우리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네. 캐펙스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데 네. 포스코는 이렇게 자사주 소각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을 계속 발표를 네.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상장까지는 안 하겠구나라고 저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소각 방침을 확정했다라고 하고요. 조만간 이사회를 거쳐서 규모와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28일에는 그리고 임시의총에서 이번 물적 분할 얘기 나온 거 그거 지주사 전하는 데 의결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참 소액주주들의 찬성표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대주주가 국민연금 9.75%, 시티뱅크 7.3%, 자사주가 13%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딱히 뭐 대주주가 없어서 소액주주들이 70%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대부분 이 물적 분할이란 이 안 좋은 인식에 갇혀서 반대해버리면 물적 분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예, 작년에 자사주가 4월달 기준으로 한 8% 정도였는데 1년 만에 13%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이 자사주 매입을 시도를 했었네요. 네. 소각을 하면 좋죠. 자사주를 매입만 하는 거는 조금 애매한데 소각까지 하면은 뭐 주주 환원이 확실하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철강 기업들은 지금 4분기하고 1분기 실적이 진짜 궁금해요. 저는 1분기는 아직 안 끝났지만 4분기 실적하고 1분기 실적을 보면 중국 애들이 수출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의 가격에 수출을 하느냐가 답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철강주들 전체 보시면 실적 한번 두들겨 보시면 미친 실적 나와요. 지금 오늘도 안 보던 회사 하나 또 봤는데 와 진짜 심하더라. 진짜 심해. 진짜 심한 애들 많아요. 퍼가 하여튼 5는 다 안 되고 3점 몇 4 뭐 이렇게 4 정도가 많더라고. 4가 제일 많은 것 같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이익을 이제 올해도 유지를 만약에 할 수가 있다면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멀티플이죠. 거기 대주주 되고 싶어. 돈 잘 버네. 그래 열심히 해. 다들 열심히 해 이러고 싶어. 가서 네. 하여튼 돈 엄청 벌었어요. 지금 철강 회사들. 네.
네, 그리고 또 포스코는 자회사 상장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또 정관에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요거 했다고 뭐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의 의지를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뭐 포스코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런 이제 국제적인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주주 친화적이고 주주하고 호흡을 굉장히 오래도록 한 회사예요. 외국인 지분 많은 은행들도 대체적으로 그렇죠. 이제 한국은. 그래서 외국인 지분 많은 데는 안 그래요. 외국인 지분 없고 좀 중견 뭐 이런 아니다. 중견만 그런 건 아니네. 또 다른 회사 하나가 또 생각나네. 큰 회사 중에. 근데 많이 요즘 좋아지고는 있었는데 그 회사 때문에 안 되겠구나.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저는 요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처음 이슈가 나왔을 때 1880억 뭐 되찾겠지. 대부분 동진 세미캠 매수 자금으로 들어갔으니 자금 동결 시켰다고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자금 동결 시켰다고 얘기는 나왔는데 얼마가 그럼요. 확보됐다 이 얘기가 아직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거 제가 보는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미 돈을 다 빼돌렸나? 약간 이런 생각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들게 만들면서 피해주들도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계속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를 편입한 ETF 그리고 공모 펀드들도 지금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ETF 중에는 타이거 의료기기라는 ETF가 한 8% 가까이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편입한 상태이고요. 거래가 안 되니까 먼저 그거부터 후들겨 때리겠지 사람들이. 네. 네. 근데 아직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하락세가 조금 덜 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ETF에서도 이 거래가 안 되니까 때리질 못하니까 뭐 기준가도 그대로겠죠. 그리고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요 ETF에서도 3.7% 편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피해주가 덴티움이 오히려 그 경쟁사라고 해서 수혜주다라고 생각을 어제 했는데 올랐었잖아요. 네. 오늘 플러스 뭐 한 6%까지 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6%까지 가더니 오늘 그래도 하락해서 끝났거든요. 마이너스 5% 정도로 끝났는데 이 횡령했던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2018년에 오스템에 입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는 덴티움 재무팀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요 소식이 새로 알려지면서 갑자기 이제 덴티움도 약세로 전환을 했었고요. 또 APS 홀딩스도 새롭게 이제 피해주가 되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이 최 회장이 APS 홀딩스도 지분 한 7%를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 200 몇십억, 270억 정도 규모인데 만약에 이 유동성 우려가 최 회장이 APS 홀딩스를 갖고 있다고? 예,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돈이 없으니까 이걸 때릴 것이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이 주식도 매도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APS 홀딩스도 오늘 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왜 갖고 있지? 그냥 개인 투자용이다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디스플레이하고 하는 회사, 반도체 장비하는 회사인데 치과 장비하고 상관없을 거 아마 만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 AP 시스템이 이해가 안 되네 좀. 네. 그리고 주식 담보 대출도 있습니다. 최 회장이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들의 이제 1,100억 정도 자금 빌린 게 있고요. 이것도 차입금 상환을 요구당할 가능성 이런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거래가 재개가 되고 만약에 뭐 하한가 가거나 이렇게 주가 폭락이 심해지면 이것도 반대 매매 나올 수도 있겠죠. 많이 빠질 경우에. 네. 그리고 은행권 차입금도 있습니다. 2,400억 정도가 있는데요. 횡령 이슈 같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은 대출 만기가 안 되더라도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라는 게 있어서 만기가 안 됐지만 빨리 갚아라. 이런 요구를 은행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도 좀 제기가 되고 있고 동진semchem 남아있는 지분에 대한 오버행 이슈 이것도 계속 불거지고 있고요. 동진semchem도 오늘 5.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빨리 좀 사태가 진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소식은 얼마 자금이 발견이 됐다. 남아있는 게 확인이 됐다. 이 소식을 빨리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임플란트 관련 주들은 또 다른 이슈가 있었는데 장중에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공약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탈모약과 임플란트는 이제 건강보험 대상으로 적용을 한다. 떨어졌죠.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올랐어요? 요것 때문에 올랐죠. 떨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요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현재 임플란트의 건보 대상은 65세 이상 그리고 1인당 2개로 제한되어 있는데 요거를 4개로 확대하고 나이 제한과 본인 부담률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탈모 샴푸 만드는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탈모 치료제 만드는 JW 신약도 21% 이상 상승을 했고요.
네, 디오라는 이제 임플란트 업체도 3.7%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임플란트 장비 업체들은 괜찮은데 임플란트 업체들은 오히려 그 건강보험공단에 가격 압박을 당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은데. 임플란트 직접 만드는 회사들은 장비 업체들이야 뭐 오히려 더 많이. 근데 한국은 이미 다 깔려가지고 뭐 별 의미 있나 싶긴 하고. 야, 탈모는 이거 뭐 알고 하는 거네. 우리 구독자인가 보다. 네. 우리 구독자인 것 같아. 누가요? 저쪽 스태프들이 아무리 봐도 주식시장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에 근데 2030 이 탈모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2030 표심 잡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탈모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이에요? 탈모인만 잡으면 그냥 당선이야. 1000만이야. 탈모인들만 잡으면 그냥 당선입니다. 1000만이라고요? 1000만이. 그래요? 모르죠. 1000만이라. 나도 깜짝 놀랐어. 그 얘기 듣고. 나 같은 사람이 1000만이구나. 탈모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요? 1000만 정도까지. 1000만이래요. 1000만. 이거 게임 끝나. 그냥 탈모인만 뭐 다른 거 종교 뭐 스포츠 뭐 다 필요 없고 탈모인만 잡으면 선거 무조건 이기는 거거든. 야, 탈모. 네.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드나요? 탈모 관련된 제품을 쓰는데? 심고 이런 거는 많이 들겠죠? 그런 것까지 건보 적용일지는 모르겠고. 네, 그럼 좀 심하지. 그래서 누가 거덜난다 그래. 그러면 재정 다 거덜난다 지금. 이게 그 정도까지는 안 하겠지 설마. 네. 왜 기분 나빠요? 자기 돈이 그런데 쓰일까봐? 아니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지 왜? 뭐 나도 옳다고 생각 안 해. 뭐 나 씹는 데까지 건강보험 그건 이 미용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성형도 해달라 그런다? 그쵸. 그럼 온 나라가 성형할 거 아니야. 나중에 개도 해달라 그러고. 그죠? 개 키우는 사람한테는 심각한 문제예요. 개 보험이. 사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잖아. 개 하나 키우는데. 저는 경험을 해봤죠. 그러니까. 네. 내 1년 병원비 나간다면서 한 번 갔다 오면. 강아지를 처음에 이제 분양을 받는데 네. 굉장히 좀 약간 열심히 찾잖아요. 몇십만 원이라도 좀 아껴보려고. 네네. 근데 이제 사고 나서 그 강아지 분양받은 금액의 한 3배 이상 금액이 치료비로 나가는. 그 강아지 수술 한번 해봐. 그 사람 수술보다 더 무서워 그게. 야 참. 근데 이게 또 가족이니까 또 그 돈을 아낄 수도 없어요. 치료가 그러니까, 필요한데. 그러니까 개보험 개보험이 아니고 개 의료보험 얘기 나온다니까요. 강아지 의료보험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갈 수는 없지. 그것까지는 그렇죠. 아닌 것 같고요. 탈모도 뭐 약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약 정도는. 네. 오늘 굉장히 이슈가 좀 많기도 하는데요. 일단 자동차주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북미 시장에서 149만 대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21.6% 증가를 한 건데요. 자동차 이 반도체 수급난이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 20%대 상승률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제네시스 판매가 2배 정도 늘었는데 제네시스 라인업이 SUV로 확대를 했잖아요. 예. 그 영향이 좀 컸다고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자동차 시장이 5%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런 성장에서 20% 성장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혼다를 제치고 5위에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혼다가 옛날에 진짜 대단한 회사였는데 혼다가 조금 처지는 것 같아요. 그걸 대단하네요. 네,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따로 보면 현대차가 23% 증가했고요. 기아가 2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GM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판매량이 13% 전년 대비 감소해서 2위로 떨어졌고요. 1위가 된 건 도요타입니다. 전년 대비 10% 증가를 했고요. 혼다는 9% 증가해서 이제 현대차 그룹에 따라잡혔습니다. 뭐 다른 회사들 이 성장률을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상당히 잘했네요. 네, 현대차 잘하죠. 일단 디자인이 혼다보다 나아. 뭐 내구성은 혼다가 여전히 앞설 거라고 예상은 하고요. 근데 심지어 저거 좋아요? 저기 뭐야? 도요타 저기 껍데기 좋아요? 껍데기요? 디자인? 디자인은 정말 전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성능 차이가 엄청나지 않으면 디자인 보고 사잖아요. 그런 쪽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을 뭐 저의 선호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일본 차보다는 훨씬 더 좀 약간 느낌이 좀 차 같잖아. 일본 차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반도체 수급난이 만약에 올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GM 같은 경우 뭐 다시 생산을
차질에서 벗어나면 네. 다시 현대차의 점유율이 다시 꼬꾸라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요거까지 만약에 극복을 해준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주들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공급 과잉을 우려할 정도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더라고요. 네.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2030년까지 매년 56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네. 언급을 했습니다. 현실 가능성은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평균이 47만 호씩 공급을 했었다고 합니다. 요거 대비 훨씬 웃도는 계획을 발표를 한 거고요. 일단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48만 8천 호이고요. 내년도에는 54만 호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직주 근접성 높은 도심에서 10만 호 이상의 후보지도 추가로 발굴할 것이라고 하니까 뭐 공급 기대감이 형성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건설주, 시멘트주가 오늘 좀 상승을 했고요. 어제 쌍용 CNE가 가격 인상을 18% 하겠다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오늘도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시멘트주들이 네. 특히 한일시멘트가 17%, 아시아시멘트 6%, 쌍용 CNE 4.4% 올랐고요. 까뮤 ENC가 건설 섹터에서는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거는 뭐 안철수 후보 테마주로 올라간 것 같고요. GS건설이 3%, 태양건설 1.4% 상승했습니다. 네. 자동차는 건설은 지금 주택이 좋습니다. 해외 수주는 좀 별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점심에 그 건설 관련 근무하시는 분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국내 주택이 아주 좋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특화된 기업들을 잘 보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8시에 연합인포맥스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좀 힘든데 응원 좀 해주세요. 네. 요즘 주식 그 방송 조회수가 예전보다 많이 좀 많이 떨어지긴 줄었죠. 했죠. 많이 줄었는데 진짜 연합인포맥스는 근데 퀄리티는 진짜 최고 좋아요. 퀄리티는 정말 좋고 제가 그 퀄리티를 보장했기 때문에 사회자로 나갔던 것이고 그리고 정말 좋으신 분들을 많이 모아서 그 사실은 굉장히 큰 적자를 지금 내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연합인포맥스가. 근데 많이 아무 좀 광고도 없이 그러니까 많이 후원이 후원이면 구독이 후원이지. 구독, 좋아요 그쪽 눌러주시고 그러면 그런 좋은 방송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좋으신 분들이 계속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김지구 상무님도 좀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그러니까 꾸준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